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절망찬 7월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교양방송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사회심리학을 배우고 목요일, 금요일은 국제지정학을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사회심리학 강의를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 이게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화병 방지 프로젝트인 것이죠. 네. 요새 그 주변에 이제 스스로 자기 분을 못 참는 분들, 이제 지금 선거 결과 이후에 스스로 자기 분을 못 참는 분들이나 또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늘었다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화나다가 또 남이랑 싸움을 붙는 거야.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못 하겠다. 모임을 못 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정말 재수없으면 앞으로 4년 10개월을 더 봐야 되는 경정권 하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화가 나고 화가 쌓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못 견뎌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자신의 통제와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뭔가가 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팁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실전 상황에 맞춘 일종의 화를 삭히는 방법, 화병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회심리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커리큘럼을 보면 일단 사회심리학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갈등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놔두고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상황들을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요거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고 요걸 어떻게 돌려서 하면 화를 삭힐 수 있는 건지 이러한 실전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방송을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화기가 아니라 이제 주독이고요. 네. Nope.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꾸준하게 해 나갈 건데 요거를 월, 화요일은 생방으로 진행을 하고 주말에는 좀 편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크립으로 좀 출시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은 생방에서 들으시고 주말에 이게 이제 가공 편집이 돼서 나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심리학이 뭔가 요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사회심리학이란 다른 사람하고의 상호작용 상황, 즉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개인이 보이는 심리 과정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을 보는 거야. 그냥 인간 개인에 대한 상황을 놓고 그냥 인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회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회 심리학이라니까 전체적인 사회를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 좀 더 개인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학문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가 막 무슨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어떤 심리가 어떠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회 속에 있는 개인의 갈등과 심리 상태의 변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가 라는 부분을 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예를 들어 국가하고 상대를 해갖고 또는 정의롭지 않은 국민의 짐을 상대로 해갖고 무슨 이런 심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하고 왜 다투는가? 또는 내가 직장에서 왜 다투는가? 내가 집사람하고 사이는 왜 안 좋은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심리학은 왜 시작됐느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심리학에 대한 공부는 꽤 됐죠. 한 2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었거든. 왜냐면 그냥 농부나, 그러니까 농노의 삶은 그냥 농노의 삶인 거야.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길러져가지고 아침 되면 일하고 저녁 되면 들어와서 자고 더울 때는 일하고 겨울에는 아기 낳고 뭐 요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유지가 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 인간들을 그런 사회의 속성하에서 심리학이 발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느 시점에 발달하느냐? 갑자기 돈을 벌는 게 자본주의가 횡행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람이 막 갈등이 생겨. 갈등이 생기니까 돈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하고 치받고 싸워요. 그리고 이런 돈이 많아지고 사회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예전에 없던 범죄가 생기고 사회 붕괴가 생기고 이런 갈등 요소들이 확대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갈등 요소가 뭐냐라는 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심리학이 분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욕망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중세 종교 전쟁에서의 인간에게 눌러졌던 억압된 고리가 풀리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작으로 소자본을 갖고 스스로 경영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사회적 신분이 바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많은 부자가 생기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예전 같으면 안정적으로 한 번 태어나면 그냥 다 농부였고 어부였는데, 이러한 직장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른 사례들이 생기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심리학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심리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걸 믿질 않았지. 근데 이제 뭐 칼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학을 시작하면서 가장 그 전제를 했던 점은 욕망이었다는 거야, 욕망. 사람이 스스로 뭔가 욕망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심리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결과치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일생을 나눠가지고 시기별로 뭐 어릴 때는 구강기, 뭐 우리 다른 교양방송에서 배웠습니다. 요런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심리학을 쭉 하다가, 자, 이것 갖고는 부족해진 거야. 왜냐면 사회가 분화되고 막 계속해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정치 이런 목적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합하거나 자기 위주로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즉 이게 따져놓고 보면 1950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들이 해방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교류에, 그러니까 휴먼들의 교류가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런 확대되는 과정 중에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학문적인 필요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이 다양화되고 이러한 조직들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와 외교와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심리학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태동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 인간을 관리하고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인간공학으로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늦었죠. 1970년대 이후에 많은 이론들이 생겨났지만 국내에 본격적으로 사회심리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건 이제 7, 8년이 안 됐어요. 뇌과학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사회심리학은 다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도록, 25년이 넘도록 이것들이 사기를 쳐온 거야. 왜냐면 사회심리학은 인간 관계를 연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대한 실험과 데이터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어본 결과를 모아가지고 통합적인 데이터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러한 데이터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일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분석을 할 때마다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만큼의 기술적인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만났는데 1000명의 보고서를 보면서 설문지를 보면서 이걸 효율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컴퓨팅이 안 되는 거야. 연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가 보고 설문지 1000장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했겠어? 설문조사는 받아왔는데 그거를 분석할 데이터 능력은 안 되니까 지가 멋대로, 지 생각대로, 뇌피셜대로 이거를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꺼내놓은 거지. 사회심리학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근거가 전혀 없어. 쉽게 말해서 개사기를 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회심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경우는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컴퓨터가 그만한 다양한 세부적인 것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갖고 조합해갖고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AI의 연산 기능이 보태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심리학의 실험이 조금씩 정확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유행하죠,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사회심리학이거든. 근데 이러한 사회심리학들이 지금까지는 다 개구라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회심리학을 위한 설문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너 이 설문을 할래 말래 하고 물어봐갖고 할게 라고 대답한 사람만 갖고 설문이나 데이터를 뽑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편중된 거잖아. 쉽게 말해서 정치에 관심이 있든 정치에 관심이 없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데이터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사회심리학이지. 근데 지네 지지층한테만 뽑아내는 심리학은 뭐야? 국짐 심리학인 거야.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자기 지지처 있는 데서만 뽑아낸다고 하면 그거는 민주당 심리학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사회심리학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심리학 실험인지를 모르게끔, 여론조사인지를 모르게끔 사람들한테서 관찰하고 그 안에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흔한 사회심리학의 기법은 일종의 몰카예요. 사회현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갖고 어떠한 환경을 조성을 해놔. 트루먼쇼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실험 대상으로서 취급받고 있다 또는 분석되고 있다는 상황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수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앞으로 제가 해 나가야 될 분석은 송 작가의 뇌피셜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아까 말한 사회심리학의 오류를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 거고,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험의 방법이라든지 데이터의 체계화라든지 각 분야에서 좀 인정받고 있는 분들의 저서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송 작가의 해설을 덧붙여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찰딘이라든지 더글러스 캔리 그리고 일본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실험적인 면에서 아까 얘기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나이토 요시히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우리나라 그 아주대학교 심리학 박사시죠? 김경일 박사 등등의 저서와 그와 관련된
유튜버 강연들을 활용을 해갖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강의를 해보니까 강의가 길면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매일 한 15분 정도씩만 이걸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년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이러한 강연들을 들어가시면서 본인들의 심리도 분석을 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분석을 해보고 또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간의 심리 변화 같은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화를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첫 번째 강의를 개론적으로 마칠 거고요. 자, 내일 사회심리학의 관점에 대한 간단한 기초 이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